자, 쟁점 25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입니다. 법령 보충규칙과 더불어서 사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행정율법 파트의 쟁점입니다. 거의 2, 3년에 한 번씩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단문으로도 중요하고 2022년에 경험에 나왔지만 이거는 사례의 일부 쟁점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맥락부터 잡아봅니다. 지금 우리는 총론, 강론 중에서 총론이고 총론 중에서 일반 행정작용법을 하고 있죠. 일반 행정작용법에 근거한 대적 행정작용 중 일반적 추상적 규율인 행정입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광의 행정입법에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다고 했죠.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행정입법 중에서도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인데요. 이걸 왜 배우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볼게요. 자,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법규명령의 형식, 헌법 75조의 대통령령, 95조의 총리령 부령, 그리고 행정규칙은 고시, 훈령, 예규, 지침 이런 게 있다고 했죠. 형식과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법규명령은 법규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하는 게 원칙이고, 행정규칙은 행정부 내부의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때 법규사항을 새롭게 정한다는 말은 결국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것이 바로 법규사항이 되는 거죠.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은 행정의 통일성을 위해서, 행정의 전국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원칙적으로 법규명령의 형식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법규사항을 새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행정규칙의 형식으로는 내부적인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형식과 내용의 어떤 일치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을 정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내용은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 즉 행정규칙 사항을 정하는 거, 이게 바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행정규칙 사항이죠. 얘는 법규사항. 또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다. 국민의 권리의무는 원래 법령으로 규정을 해야죠. 이렇게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내용자를 빼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있는데, 물론 사례에서 이 쟁점을 찾는 건 나중에 사례풀이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지금은 내용 먼저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내용은 행정규칙을 정하고 있다는 얘기고, 얘는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형식은 행정규칙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형식과 내용으로 봤을 때, 내용을 보통 실질이라고 많이 써요. 내용으로 봤을 때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은, 형식은 법규명령이니까 보통은 시행령 내지는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만 보면 법규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내용 실질을 보면 행정규칙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행정규칙 사항, 다른 말로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거죠. 내부적 사무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형식은요. 고시, 훈령, 예규 또는 지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고시 등이라고 많이 쓰죠. 그런데 내용은요. 법규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규사항이란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거죠. 자,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여기 보세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형식에 착안해서 법규명령으로 본다면 법규성이 있죠. 법규성은 다른 말로 대외적 구속력, 다른 말로 재판규범성. 재판규범성이란 위반하면 위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할 때 형식에 착안해서 법규명령으로 볼 거냐, 내용에 착안해서 행정규칙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을 위반했을 때 법규명령으로 본다면 위반하면 곧바로 성문법 위반이 되는 거죠.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면 위반한다고 위법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는데 형식에 착안하면 법규명령이 되기도 하고 행정규칙이 되기도 합니다. 내용에 착안하면 법규명령이 되기도 하고 행정규칙이 되기도 합니다. 논의의 실익이 어디 있다? 형식에 착안할 거냐, 내용에 착안할 거냐에 따라서 법규성, 즉 대외적 구속력 여부가 문제가 되고, 법규성이 있느냐는 말은 다른 말로 재판 규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해당 규범을 위반했을 때 위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가 논의의 실익인 거예요. 결국 사례 문제에서 나올 때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는데, 결국 법적 성질을 검토해서 법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위반할 때 위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결국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또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또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뭐가? 법적 성질이 핵심 쟁점이 되는 거예요. 법적 성질 줄 긋고 대적 구속력 세자로 법규성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법규성이 인정될 때 안 될 때, 법규성이 인정되면 해당 규범을 기준을 위반하면 위법이 되는 거고요.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반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성문법 위반은 아니니까 일반 원칙 위반을 찾아봐야 돼요. 왜? 일반 원칙을 매기로 해서 간접적 대적 구속력이 인정된다면 위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럼 잠깐 여기로 가볼게요. 헌법이 있어요. 법률이 있어요. 자, 보세요. 헌법이 있어요. 법률이 있어요. 명령 중에서는 대통령령이 있어요. 총리령, 부령이 있어요. 그리고 고시 등, 얘는 행정규칙이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합해서 규범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법규성이 있느냐 없느냐 얘는 논란이 있죠. 그래서 규범에 근거한 집행행위로서 처분이 나옵니다. 처분이 재판 대상이 됐어요. 자, 법원에서 재판하는데 이 처분에 대해서 처분을 발령하는 행정청이 물어봅니다. 너 처분을 왜 발령했어? 고시에 근거해서 했어요. 예규대로 했을 뿐이에요. 고시 예규 지침에 따라서 했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고시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공무원은 주장하겠지만, 우리 판례는 어떻게 봤다? 판례는 이 고시는 행정규칙이죠. 법규성, 대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시에 근거했다고 얘가 곧바로 적법해진다? 아닙니다. 위반한다고 위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재판규범이 되지 못하니까, 법규성이 없어서
재판규범이 되지 못하니까 무시가 돼요. 재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행정규칙으로 정할 내용을요. 고시가 아니라 불용에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불용에다 올리니까 형식은 법규명령인데 내용은 내부적인 처분 기준에 불과해요. 자, 법관이 물어봅니다. 왜 이런 처분했어? 예, 불용에 근거해서 했어요. 근데 법관이 보니까 이거 불용의 내용 자체가 자기들끼리 행정부 내부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여전히 불용 형식의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그냥 행정규칙으로 봤어요. 행정규칙으로 보면은 법규성이 없죠. 재판규범이 안 되면 상위 법령이 재판규범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무시가 됐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다 넣은 거예요. 대통령령에다 넣은 겁니다. 대통령은 형식적인 대법관, 대법원장의 임명권자죠. 이때는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주입니다. 그랬더니 판례가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법규명령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판례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중에서 불용 형식으로 정했을 때와 대통령령으로 정했을 때 그 법적 성질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령 형식이라면 법규명령이니까 법규성이 있죠. 위반하면 위법이 됩니다. 불용이라면 행정규칙에 불과하니까 법규성 없죠. 법규성이 없어서 대적 구성이 없으면 재판규범이 아니니까 위반한다고 위법이 아닌 겁니다. 결국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나온 배경에는 이렇게 법규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처절한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 볼까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보통 법률에서요. 제 10조라고 볼게요. 1항 뭐뭐뭐를 위반한 자는 예를 들면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누가? 행정청이. 재량으로 되어 있죠. 기속재량은 나중에 배웁니다. 그러면 그런데 2항에서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총리령, 부령으로 정한다. 자,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 이게 도로교통법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됩니다. 시행령 제 몇 조? 제1항.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는 뭐냐면요. 과거에는 벌지라고 불렀는데 처분 기준은 굉장히 길어서 본문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별표로 빠집니다. 여러분 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찾은 다음에 클릭을 해보면 뒤에 별표 1, 2, 3, 4에서 쭉 나와요. 뒤에 별표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다음 각호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대요. 자, 여기서 질문. 대통령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하면 되잖아요. 즉 대통령령이 없어도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 몇 조에서 별표 20상에서 그 세부적 기준을 정하면 얘는 새로운 법규사항을 별표 20상이 정한 건가요? 아니죠. 왜? 제재 처분에 관한 내용이긴 하지만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는 이미 법률에 정해져 있고 그 세부적 기준만을 정할 뿐입니다. 세부적 기준이 나중에 어떻게 정해지냐면 유일의 위반이면 예를 들면 1개월 영업정지 또는 2회 위반이면 3개월 영업정지 3회 위반이면 6개월 영업정지 그리고 다른 규정에 처음 위반하거나 사소한 부주의 또는 경미한 위반에 불과하면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아니, 제재 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건데 왜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이라고 얘기합니까? 자,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는 제재 처분의 근거는 이미 법률에서 다 정해놨어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그러면 여기에서 세부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이 기준은요, 6개월 영업정지를 뛰어넘는 내용은 절대 규정할 수 없어요. 법률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6개월 영업정지를 세분화시켜 놓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때 시행령 별표 23은 법률과 달리 새로운 권리 의무 규율을 하느냐? 아닙니다. 법률에서 규정된 내용의 기준을 정할 뿐인 거예요. 자, 이제 수험팁 가르쳐 드립니다. 사례에서 이거 행시나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해도 잘못 쓰는 사람들 진짜 많은데 보세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이 쟁점을 찾을 때 이거 쟁점을 못 찾아. 변호사 시험이나 5급 공채 행시에서 출제를 하면 첫 번째, 법률에서 위임을 하고 있어요.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총리령,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법률에서 위임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시행령 내지는 시행규칙이 있겠죠. 그런데 처분 기준은 항상 별표로 다 빠져 있어요. 별표 땡땡,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땡땡. 세 번째, 이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은 나중에 보면은 다 제재처분이에요. 행정처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재처분이라고 하면 뭐 영업정지나 또는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 면허정지나 등록 취소나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어떻게 간단하냐면 보세요. 시행령 별표 혹은 시행규칙이죠. 시행령 별표 또는 시행규칙 별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제재처분의 기준이야. 이 두 가지 요건만 사실 충족이 되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쟁점을 못 찾아. 이거 써야 되는데 법령보충조 행정규칙 쓰고 있고, 법령보충조 행정규칙 써야 되는데 막 이거 쓰고 있고, 사례에서 쟁점 찾는 게 행정법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 사시나 변호사 시험, 행정고시에서도 과락이 제일 많아. 100점 만점에 40점을 못 맞아. 자, 이건 나중에 사례에서 본격적으로 배울 겁니다. 이런 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다음,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뭐냐?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요,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행정규칙인데 얘는 아니 내용이 법규상인데 왜 법규를 안 정하고 고시로 정했느냐? 여러분 보세요. 행정규칙은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공포가 요건이 아니에요. 행정규칙은 오늘 정하면 내일부터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담배 가격이 갑자기 뭐 올랐어요. 뭐 2,500원인가 하다 4,500원 오릅니다. 자, 해가 넘어가면 내일부터 4,500원, 2,000원이 올라요. 예전에 그랬죠. 그랬더니 담배 사재기가 시작됩니다. 왜냐면 잔뜩 사다가 하루만 넘기면 한 갑당 2,000원씩을 더 받잖아요. 그럼 창고에다 재워놓으면 돈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저녁 때 보건복지부 고시로 한 사람당 한 갑 내지는 두 갑 이상을 못 사도록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다음날부터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시훈령 예고로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는 것은 얘는 제정하는 절차가 법규명령보다 훨씬 더 편하고 간편해요. 그래서 행정소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고시가 아니라 만약에 뭐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려고 하면 이미 다 끝나 있겠죠. 이거는 오늘 저녁이라도 고시를 발령해서 내일부터 규제할 수 있어요. 따라서 법령보충령 행정규칙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결국 행정규칙의 형식을 통해서 법령의 내용을 보충해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이런 시험도 나왔어요.
예를 들면 한머니가 있죠. 국제 투기자본들 한머니, 뭐 소로스나 이런 사람들이 개도국 같은 데 와서 금융을 지배하면서 나중에 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경제를 망가뜨리고 나서 기업 사냥을 하죠. 그래서 쪼개서 팔아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자, 보세요. 국제 투기자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가 됩니다. 그렇게 첩보가 입수가 되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냥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기업결합이라는 게 있죠. 상법에서. 기업결합의 소유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 기업결합의 요건을 완화시켜 줍니다. 왜? 우후지분을 확보해서 국제 투기자본의 그런 기업 상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활용되는 게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에요. 시간이 곧 생명인 경우가 있죠. 시간을 놓치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합니다. 당연히 법에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법에서, 법률에서 개별 구체적 위임을 해줄 때만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행정소유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데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기 때문에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알고 들어가 봅니다. 법규명령 시행령규칙 사례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요?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야. 사례 문제 풀어보면. 그런데 내용은 제재처분이야. 딱 두 가지만 찾으세요.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내용은 제재처분 기준이다. 자, 사례 문제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 법규명령식의 행정규칙이란 형식은 법규명령이에요. 따라서 대통령령인 시행령 내지는 총리령, 부령인 시행규칙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갖고 있다. 다른 말로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형식의 과잉이라고 부르죠. 왜? 법규명령의 형식은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는 법규사항만 담아야 되는데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까지 그 형식에 담았기 때문에 형식이 과잉, 남용되고 있다는 거죠. 주로 제재처분 기준, 사례는 100% 제재처분 기준이에요. 법규명령 형식으로 제정한 경우에 발생하며 그 법적 성질의 효력, 대적 구성력, 다른 말로 법규성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법적 성질은 대적 구속력이에요. 즉, 법규명령으로 봐서 대적 구속력 인정할 거냐, 행정규칙으로 봐서 대적 구속력 부정할 거냐, 이런 말입니다. 왜 논의하는지 알아야 돼요.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는데 과연 형식에 착안해서 법규명령으로 보고 대적 구속력 인정할 거냐, 인정한다면 그 기준을 위반하면 위법이 되겠죠. 내용에 착안해서 실질설, 행정규칙으로 볼 거냐, 그러면 대적 구속력이 없죠. 그러면 위반한다고 위법이 아닙니다. 법적 성질은 그 규범의 효력인 법규성, 즉 대외적 구속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성질을 논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법규명령설. 법규명령설은 어떻게 보면 형식에 착안하니까 형식설이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법규명령설이라고 쓰는 게 더 좋겠어요? 자, 형식에 착안해서 법규명령으로 봐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행정규칙으로 정할 고유사항은 없고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에 비추어서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했다면, 그리고 법규명령의 제정 절차를 거쳤다면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법규명령의 형식에 따라 법규명령으로 보자는 견해입니다. 그럼 법규성이 인정되죠. 대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할 수 있죠. 법원의 재판규범이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처분 기준을 위반하면 위법이 됩니다. 결국 성문법 위반이 되는 거죠. 행정규칙설은 내용에 착안하면 우리가 실질설이라고 불러요. 얘는 형식설이 되겠죠. 형식설. 자, 행정규칙설은 내용이 행정규칙임이 명백하다면, 즉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이 명백하다면, 그러면
그 형식으로 행정규칙의 내용이, 즉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이 국민의 권리물을 새롭게 규율하는 내용으로 바뀔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규칙으로 보자는 견해고, 수권여부 기준설이 이게 판례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어요. 수권여부 기준설은 수권, 즉 법률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정하라고, 수권은 위임이죠. 위임이 있으면 법규명령, 위임이 없으면 행정규칙으로 보자는 견해입니다. 사실 판례가 수권여부 기준설이라고 말해도 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판례는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면 행정규칙,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행정내부적 명령, 줄여서 행정명령에 불과하다, 이런 판례도 있으니까. 자, 판례는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불형 형식일 때는 행정규칙으로 봐요. 그러면 대적 구속력이 부정되겠죠. 그러면 위반한다고 위법은 아니겠죠. 다만 일반원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어요. 성문법 위반은 아니지만 불문법원으로서 일반원칙 위반을 따져야 됩니다. 대적 구속력을 부정해서 위반한다고 곧바로 위법은 아니지만 당의 기준이 재량권 일탈 남용의 고려 요소로서 존중을 해줍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의 고려 요소로서 존중해준다는 말은 뭐냐면, 이 불형의 처분 기준이 상해법령에 위반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형대로 처분을 했다면 재량 일탈 남용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고, 또는 이 불형이 상해법령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불형의 처분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면 재량 일탈 남용이 될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본 거죠. 재량 일탈 남용의 고려 요소로서 존중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진일보된 판례라고 서울대 김남진 교수님은 평가하고 계시죠. 불형 형식일 때는 행정규칙, 대적 구속력은 부정되지만 당의 처분 기준을 재량 일탈 남용의 고려 요소로서 존중하고 있다. 대통령령의 형식일 때는 법규명령으로 보고, 그럼 대적 구속력이 인정되죠? 위반한다면 위법이지만 당의 제재 처분의 기준은 최고한도로 봅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의 1회 위반일 때 1개월 영업정지라고 되어 있다면 최고한도니까 그 이하로 15일, 10일 영업정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최고한도로 보겠다는 거예요. 암기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 판례에 따르면 잘 보세요. 불형 형식이면 행정규칙, 뭐가? 법적 성질이 행정규칙, 따라서 대적 구속력, 효력이 없죠. 대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량 일탈 남용의 고려 요소로서 존중한다. 불형 형식일 때는 법적 성질을 행정규칙으로 보고 대적 구속력은 부정하지만 재량 일탈 남용의 고려 요소로서 존중한다고 했다. 대통령령일 때는 법적 성질을 뭘로 본다? 법규명령으로 봐요. 법규명령으로 본다면 법규성, 즉 대적 구속력이 있는 거죠. 다만 그 효력은, 제재 처분의 효력은 최고한도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이거를 말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불형 형식일 때는 법적 성질을 행정규칙으로 보고, 따라서 대적 구속력은 부정하나 재량 일탈 남용의 고려 요소로서 존중하고, 대통령령 형식일 때는 법규명령으로 보므로 대적 구속력이 인정되나 그 효력을 최고한도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까지 꼭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수권여부 기준설로 가면 좋겠어요. 판례가 거의 수권여부 기준설과 유사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실질설 형식설을 따를 텐데, 실질설에 따르면 내용이니까 행정규칙설이 되겠죠. 행정규칙설에 의하면 대적 구속력이 부정되죠. 위반한다고 위법은 아닙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대적 구속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재판규범성이 없죠.
그러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아닌 그 위에 있는 상위 법령이 재판기법이 돼요. 당의 기준은 다만 재량 일탈남용의 고려요소로서 존중될 뿐입니다. 형식설에 따르면 법규명령이죠. 법규명령으로 대적구 승려 인정 대부용으로 당의 기준을 위반하면 성문법 위반이 됩니다. 불문법까지 갈 필요 없어요. 얘는 불문법까지 판단해야 돼요. 다만 가중감정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런 규정이 없다면 최고한도로 해석하는데 실제 최근에 여러분 법 집행자로서 보면 알겠지만 최근에는 가중 적어도 감경 규정은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판례는 가중 감경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형식의 처분 기준은 최고 한도로서의 구속력을 인정해서 감경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가중 감경 규정이 웬만하면 들어가요. 적어도 감경 규정. 불용 형식일 때는 행정규칙에 불과해서 대적 구속력을 부정하지만 일탈남용의 고려요소로서 존중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가중 감경 규정이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다 지금은.